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팅 라이프를 위해 불철주야 분석하는 분석의신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100%의 적중률이 아니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토트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의 전방과 중앙에서의 압박 능력은 확실히 이라올라 감독이 잘 잡아준 상태입니다. 문제는 리버풀전에서 상대가 측면을 적극적으로 써버리자 어려움을 크게 겪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가 4-3-3을 이용해서 측면으로 우회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능력은 다소 떨어진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토트넘의 올 시즌 플랜 A는 4-3-3과 달라진 풀백들의 공격 가담이라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맨유전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홈에서 맨유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단 손흥민이 달라진 빌드업에 수혜를 받아 꽤 공간을 많이 분배를 받았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포로 우도지의 공격 가담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수비적인 안정감을 다소 포기하고 달려드는 전술이기는 하지만 4-3-3 전형에 어려움을 겪었던 본머스를 상대로 공격적인 성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토트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하는 매치입니다. 일단 본머스가 측면을 주요 루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원이 무력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토트넘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중원과 측면은 모두 합격점을 주기 충분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 비해 풀백 공격 가담의 완성도가 좋아진 토트넘이라서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되면 본머스가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물론 토트넘도 수비적인 안정감은 다소 내려놓고 경기를 치르는 편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스널과 풀럼입니다. 아스널은 지난 경기에서는 겨우 신승을 기록했지만 진첸코 투입 이후에 보여준 경기력은 꽤 좋았습니다. 애초에 지난 경기 부진했던 윙어들은 인버티드 풀백 롤에 익숙하지 않은 도미아스의 선발 기용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진첸코가 선발로 복귀하게 된다면 활약상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첸코 투입 이후 하베르츠까지도 좋은 장면을 몇 차례 보여주었다는 점도 확실한 이점입니다. 풀럼은 팀님이 이탈한 상황에서 풀럼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일단 팀님이 풀럼의 중앙 빌드업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선수라서 풀럼이 높은 라인을 구성하는 목적이 되는 선수인데, 팀님의 이탈은 결국 공격에서는 난조를 겪을 것입니다. 수비 상황에서는 높은 라인 리스크를 지게 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모두 불안했던 수비가 팀님의 이탈로 인해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스날의 승리가 유력하다. 진첸코의 선발 복귀가 가능하다면 지난 경기 부진했던 윙어들의 활약상도 나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풀럼의 높은 라인 리스크가 팀님의 이탈로 인해서 더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스널의 핸디캡 승리도 과감하게 점쳐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울버햄튼입니다. 에버튼은 상대 측면 자원들에게 완벽하게 공략당하면서 대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양 풀백들의 기동성과 공격적인 플레이 때문에 중앙 수비까지 영향을 받았고, 킹과 픽포드가 실수를 저지르면서 상대에게 불필요한 실점 2골을 추가로 허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울버햄튼이 결정력은 몰라도 역습 전개를 하는 데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울버햄튼은 상대의 전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역습에서 좋은 찬스를 만드는 능력은 맨유전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장면을 좀 연출하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결정력으로 인해서 성과로 나타나지 않은 것도 동일했습니다. 누네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쓸데없이 퇴장을 당하면서 쿠냐에게 쏠린 짐이 꽤 커질 것입니다. 그나마 에버튼의 기동력이 부족한 측면을 파는 것이 해답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울버햄튼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울버햄튼이 역습에서 좋은 찬스는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승부를 가져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결정력 때문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상은 아닌 상태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2.5언더를 선택해서 안정감을 더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5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맨유는 중원 문제가 꽤 심각한 듯 해보입니다. 부페 마운트를 모두 공격적으로 쓰는 공격적인 전술을 고수하고 있는데, 수비적으로는 카세미루가 짊어질 부담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후반에 중원을 토트넘에게 완벽하게 내준 것도 아직 중원에서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노팅엄이 점유율을 포기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카세미루가 짊어질 수비적인 부담이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극단적인 수비 전형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드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노팅엄은 강호를 만나면 극단적인 수비 라인과 역습으로 나서는 편입니다. 실제로 아스날을 상대로는 78%의 점유율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피지컬로 비비거나
화이트를 이용한 볼 전진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다만 중앙에서 공을 굴려줄 선수인 화이트가 상대의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루를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은 아닙니다. 이 경우 세트피스 스로인이나 단순한 박스 안타격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그다지 정확성에서 믿음을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주도권은 맨유에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극단적인 수비 대형을 짠다면 중원 문제와 카세미루 과부하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레시포드와 가르나초 등 기동성과 활력에 비해서 섬세함이 부족한 자원들이 상대의 극단적인 수비 라인을 뚫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5원더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2.5원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